안녕하세요. 11월 30일 11월의 마지막 날 아침 방송 시작합니다. 자, 오늘 또 연 이틀째 이상기후가 약간 진행되고 있습니다. 아침에 영하 한 2도까지, 지금 영하 1도인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옆에 잔디밭에 서리가 막 다 서려 있고 아주 추운 날씨입니다. 이제 이상기후에 이상기후. 지금 11월 말에 지금 여기에 남부에 이렇게 아침 기온이 영하 2도다. 굉장히 이상기후예요. 그래서 날씨가 실제로 낮에는 그럼 몇 도까지 가냐? 낮에는 10몇 도 가요. 10도 이상 가요. 낮에는. 근데 이제 저녁에만 이렇게 되는 거죠. 사실 진짜 이상기후가 돼야지 낮에도 영하가 되는 때가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해요. 낮에도 그 기후가 영하다, 이거는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해요. 진짜 제트기류가 심하게 와가지고 막 며칠 동안 다 얼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죠. 한두 번밖에 몇 번 없던 것 같아요. 제가 여기 있을 때도 정말 몇 번 없던 것 같아요. 낮에까지 막 계속 영하였던 적이. 그래서 애들 보면 초등학교인데도 반팔이 반팔까지는 아니죠. 반바지 입고 다니는 애들이 꽤 있어요. 지금도 영하인데. 자, 어제는 딸애가 무슨 합창단을 해가지고 저녁 6시에 이제 뭐 합창단을 해가지고 나갔어요. 그래서 가까운데 이제 나가서 합창단 하는데 날씨 춥잖아요, 저녁에. 그래서 옷을 막 껴입고 갔죠. 옷을 막 껴입고, 뭐냐면 이 동네 그 다운타운에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하는데 거기 이제 초등학교 합창단이 초대돼서 이제 한 파트를 맡아서 노래한 건데 날씨 춥더라고요. 어제 생각만치 춥진 않았는데 그래도 추운 편이었다. 오늘은 이제 그 아들의 테니스도 있는데 테니스 연습 2시간 동안 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날씨 추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옷을 좀 껴입고 가야죠. 반바지를 입고 보니까 긴 바지를 입고 그러니까 좀 고민 중이에요. 긴 바지 입어도 될 것 같아요. 날씨 추워서. 다행히 요 정도 추우면 이제 밖에 그 노출되어 있는 집 옆에 붙어 있는 수도꼭지는 안 매도 돼요. 요 정도까지는. 근데 이제 추위가 계속되면은 매야죠. 이제 꽁꽁 싸매야죠. 안 그러면 이제 동파할 수 있으니까.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남부 수도꼭지는 그 보호시설이 보호가 되어 있지 않아요. 동부는 밖에 수도가 얼어도 터지지 않게 이제 좀 장치가 되어 있는데 남부는 그렇지 않아서 여기 터집니다. 그렇게 됐고, 이제 대학교 수업은 다음 주 월요일이 마지막이에요. 대학교 수업은 다음 주 월요일이 마지막이라서 마지막 수업인데, 제 수업은 저 뭐 그냥 일찍 끝내려고 생각해서 웬만한 수업은 오늘 내일 다 끝나고 월요일 날은 이제 월요일까지 해야 되는 수업은 이제 한 개 있고요.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이제 기말고사가 시작되고 또 애들 또 무슨 뭐 발표하는 거 있고, 그렇게 하면 이번 학기가 마무리됩니다. 저는 이제 3과목을 가르치는데 2과목은 기말고사가 있고 한 과목은 기말고사가 없고 그냥 그 리포트로 대신 하고 있어요. 마지막.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과목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? 그 졸업 작품 하는 과목이에요. 그러니까 4학년이 여기는 시니어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하는데
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졸업작품, 이제 4학년 때 열심히 해서 졸업작품에서 발표하는 그런 과목을 하나 가르쳐요. 그러니까 사실 되게 프랙티컬하고 중요한 과목이죠. 자기가 여태까지 4년 동안 배운 거를 이제 지식을 총망라해서 뭐 어떤 시스템을 하나 설계라든지 만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떤 의미 있는 과목이에요. 근데 이거 다 가르치기 싫어해요. 왜냐하면 학생들이랑 만나는 시간도 많고, 그러니까 할애해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. 보통 과목보다 2배를 더 만나요. 애들을 더 클래스룸에서 제가 만나야 돼요. 그 다음에 뭐가 되게 주제가 맨날 바뀌고 뭔가 맨날 하던 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좀 속을 썩는 과목이에요. 근데 저랑 어떤 다른 교수랑 같이 가르치는데 다행히 그 다른 교수가 되게 사람이 좋아요. 루마니아에서 온 사람인데 또 그쪽도 엔지니어링 세잖아요. 사람이 되게 좋아요. 그래서 같이 해도 뭐 이렇게 큰 무리 없이 잘 하게 됐어요.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저도 그거 가르친 지 한 3년 4년 되나요? 그 과목 가르친 지?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. 문제가 있는데 결론은 교수가 잘해야 된다. 제 결론인 것 같아요. 교수가 잘 이끌어야지 아이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. 그 시니어 디자인의 토픽은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을 교수가 잘 이끌어야 돼요. 얘들이 뭘 할 수 있나, 우리 아이들의 역량이 어떻게 되는가, 그리고 얘들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, 뭐 그런 거를 이제 그 범위나 이런 것들을 잘 정해줘서 애들이 할 수 있게 인도를 해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에요. 이걸 갖다가 그 교수가 물론 어떤 테크니컬한 거를, 그러니까 기술적인 거를 이제 도와주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 디테일을 다 도와주지 못하고 큰 프레임 안에서 이제 도와주는 거죠. 저는 디테일을 도와주려고 그래요. 저는 또 전공 분야가 이제 그런 것도 약간 섞여 있어가지고, 전기전자 쪽도 섞여 있어서 이제 그런 거 애들이 이제 애먹고 모르고 그러면 이제 그걸 도와주려고 하죠. 자,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 있어요. 문제가 그걸 사실은 그 이름상으로 3명이 가르친다고 돼 있어요. 교수가 저 있고 루마니아 사람 있고 이제 저희 학과장, 3명이 가르친다고 있는데, 첫째, 주제 선택이 별로 좋지 않아요. 그 주제 선택은 누가 하냐? 학과장이 하는데, 그 학과장이 티칭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. 행정하는 사람이에요, 학과장은. 미국에서 보면 티칭도 하나 정도 하지만 행정하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, 4년 동안 느낀 거는, 그 교수가 그 토픽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꿰뚫고 있지 않으면은 그게 잘 되지 않아요. 교수가 그냥,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학과장이 봐서 이거 좋겠다 이런 거 해요. 근데 이 사람이 디테일이 없는 거예요. 디테일 없어. 이거 그냥 좋아 보인다. 이 정도밖에 디테일이 없어서 애들이 하다 보면 어떤 기술적인 한계에 부닥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, 애들이 엄청 뛰어나서 그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.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, 첫째가 이제 토픽인 거예요. 제가 볼 때 토픽을 아이들이 잘 할 수 있게. 그리고 저희 또 문제가, 원래 시니어 디자인이
1년을 해요 보통. 왜냐하면 토픽을 파악하고 문제가 뭐고 해결책이 뭐고, 그래서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, 이 1년의 사이클이 시간이 걸려요. 그걸 몇 주 만에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보통 학교들이 1년을 해요 그거를. 근데 저희는 반년밖에 안 하는 거예요. 한 학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를 파악할 시간이 부족하고, 그거를 이제 클리어하게 어떤 여태까지 뭐가 어떤 연구가 돼 있나 뭐 이런 걸 갖다 살피는 게 시간이 뭐 택도 없이 부족한 거예요. 그래서 말이 디자인 코스인데 디자인 코스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.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. 근데 이제 왜 그렇게 하느냐, 그 1년 코스를 하면은 이제 얘들이 1년 동안 쭉 붙어 있어야 되는데, 뭐 중간에 뭐 4학년 사실 1학기 2학기 붙어 있죠. 근데 핑계는 이제 그 중간에 뭐 휴학하는 애들도 있고 뭐 이렇게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, 그래서 한 학기만 한다는 이제 얘기도 있고, 아기먼트 중에. 두 번째는 이제 애들이 이제 잘 못해서 망치잖아요. 근데 한 학기만 하면 한 학기만 망치면 되는데 1년 하면 1년 다 망치는 거야. 그러니까 이거 좀 말이 안 되는데, 이왕 버리는 거 한 학기만 버리자 뭐 이런 그 어떤 그 마인드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해가 갈수록 학력저하 진짜 심각해요. 해가 갈수록 그 완성도나 그 아이들이 그 해놓은 질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. 참 진짜 심각해요.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이제 그 어떤 그 캡스톤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이 정답이 없는 거예요. 자율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문제를 파악하고, 토픽은 이제 교수가 주죠. 그럼 자율적으로 어떤 매뉴얼이 없는데 또 교수가 그 어떤 가이드라인을 디테일을 가르쳐주지 않는데 자기들이 파악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.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점점. 어떤 목소리 큰 한두 명에 의존하고, 보통 그냥 뭐 대부분 애들은 그냥 멍하게 있다, 좀비처럼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. 참. 근데 그게 희한하게 해가 갈수록 더 심해져요. 올해 거의 정점을 찍은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의 그 어떤 그 모티베이션이 그 떨어지고, 그것도 사실 교수의 역량이죠. 교수가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모티베이션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따라서. 근데 이제 그걸 보자면 3명이 이제 티칭을, 또 2명이 티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, 그게 이제 또 그거를 이제 저만 막 그걸 애들 막 땡겨 올리기가 또 쉽지 않고,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배운 게, 아니 그 모티베이션 없는 애를 너무 억지로 속된 말로 뭐 멱살 잡고 어그로 뭐 하잖아요. 그래서 되지 않더라고요 애들은. 이 애들은 그래도 되지 않아요. 그래서 참 그렇다고 같이 뭐 그냥 이렇게 뒤로 앉아서 같이 막 그렇게 할 수도 없고, 참 이번 학기 참 딜레마였어요 그게.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.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토픽이 뭐냐면 전기차 만드는 거였어요.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토픽이었는데, 저희 기계과인데 전기 자동차를 만드니 사실 그 기계 파트가 있긴 하지만 메인 파트가 전기거든요. 전기 모터랑 전기 배터리를 어떻게 연결하는, 그게 메인 파트인데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진척이 되게끔 이렇게 저렇게 막 제가 그래도 전기 파트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끌어주고 뭐 다 해주고 안 되더라고요. 그리고 심하게 막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반항을 해요 애들이. 참, 어이가 없는데,
그래서 원래 역량이 애들이 안 되면은 이거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해도 되는데 이 시키는 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. 시키는 게 뭐 제가 황당하게 시키는 게 아니라 디테일을 다 주고 하게끔 해서 시키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깨달은 게 역량이 안 되는 애들은 그거 시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. 그게 또 석사 애들 가르치다 보면 그런 게 나와요. 석사 애들 가르치다 보면 보통 석사 애들은 그래도 학부랑은 달라서 뭐 죽으라고 하는 경향은 있어요. 그래도 석사 애들도 역량이 안 되는데 푸시하면 그거 안 되거든요. 뭐 되지 않아요, 일이. 그런 거랑 비슷하더라고요. 참 이래저래 말썽만을 하나 끼웠는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마지막 수업입니다. 자,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 또 아침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